여기 가든 스튜디오. 아니 여기 겉으로는 엄청 좋아 보이는데 네. 굉장히 열악하다는 느낌을 아 진짜? 지울 수가 어떤 없어요. 게? 저기 있어봐요 대기실에. 아 대기실. 급하게 되게 친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네네. 시스템이 안 되니까 막 판넬 들고 오리진 아날로그 느낌. 예, 맞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 산책할 때 네네. 보통 연예인들 보려고 많은 분들이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 스튜디오에서 하는 건데 나 이렇게 팔이 날리는 오픈 스튜디오. 아니 1등 청취율 1등인데 여러분 왜 아무도 안 앉아요. 예, 이거 미리 근데 이제 처음에 댓글에 네. 예고를 안 해서 예고를 했으면 예고했으면 갔을 좀 텐데. 달라졌을까요? 아유 그럼요. 아유 100만인의 봄소풍 노래도 하셨으면서 왜 이러세요? 아, 나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아무도 지금 봐봐. 다리 아프면 앉을 법도 안 돼. 지금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까 이렇게 와가지고 시기시기 신장시기 뭐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 진짜요?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흔들어주시고 해주셨던 분들 계세요. 아, 그분 안 계셨으면 진짜 많이 힘들 뻔했네. 네. 그러니까 보라 너무 좋아요. 그래도 보라색이 예쁘다고 얘기를 네. 해주시기도 하고. 잘 어울립니다. 네네. 오늘 또 보라색이 스튜디오 분위기랑 또 잘 어울리는 또 옷을 입고 아, 그래요? 오셔가지고. 제가 이 옷 입고 홍대를 얼마 전에 갔었는데, 네. 정말 이 데일리 이거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 오윤혜 씨 이렇게 안 알아봐요. 네, 그럼요. 어디 가세요? 아, 그러니까 나랑 이미 너무 이미 친해. 알아. 그래서 이미 저는 친해. 너무 깜짝 놀라 무서운 거예요. 지하철에서. 저 홍대 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홍대 갑니다. 잘 보고 네. 있습니다. 하이키. 네네. 그래서 이 옷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오윤혜를 알아본 게 아니라 제 친구가 너밖에 홍대에서도 안 보인다. 지금 여기 한 5천 명 있는데 너밖에 안 보인다. 그 옷 입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또 홍대를 다녀오신 오윤혜 씨가 본 네. 오늘의 뉴스 어떤 제가 건가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자, 신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현순 씨가 최근에 예. 자신의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해서 세금을 취소해달라. 세금을. 세금 부과된 거 취소해달라.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네네. 근데 이게 명의신탁이 문제가 되어서 받았던 세금인데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졌다면서 과징금은 괜찮은데 또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내가 못 내겠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의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땅 주인 원래 돈 주고 산 사람은 저예요. 네. 근데 등기부에다가는 이름을 네. 오윤혜 씨 거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네? 이러면은 법 위반입니다. 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 예. 근데 이제 민사적으로는 조금 다른 복잡한 법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도촌동 땅을 어느 회사와 어느 개인이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최은순 씨 땅이다. 알고 보니까. 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오, 네. 그러면 이게 명의 신탁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오윤혜 씨가 세금 내지 내가 내는 게 아니지. 그렇네. 그렇게 되죠. 네. 원래 내 건데 네. 오윤혜 씨 이름으로 했으면 내가 내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을 어겼기 때문에 과징금이 나와요. 그래서 과징금을 이거 최은순 씨 땅이네. 27억 원? 예, 그래 과징금 27억 원 부과를 했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건 제 땅이 아니라 오윤혜 씨 땅이에요. 다른 회사 땅이에요.라고 하면서 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도? 이 사람 봐라. 최은순 씨 당신 땅이니까 당신이 취득세를 내야지. 땅 취득하면 취득세 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취득세 내세요 하고 취득세도 부과를 한 거예요. 하나는 세금을 부과를 한 거고 하나는 명의신탁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과징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과징금 소송에서 1심에서 이 과징금 취소해 주세요라고 최은순 씨가 얘기를 했는데 1심 판사님이 무슨 소리야? 이거 당신 땅 맞잖아. 과징금 27억 그대로 내세요.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도 당연히 그 사람께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최은순 씨가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1심에서 이 취득세는 최은순 씨가 안 내도 되겠는데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상하잖아요. 네. 왜 그랬느냐 보니까 성남시가 네. 최은순 씨 땅입니다. 라고 하는 입증 자료를 안 냈다는 겁니다. 재판부에.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원고가 네. 또는 피고가 그 당사자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남이면 성남이 네, 성남시가 네. 성남시가 우리가 취득세를 최은순 씨한테 1억 얼마를 내라고 한 거는 정당한 겁니다. 네. 라는 거를 입증을 입증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입증 자료를 내야죠. 그쵸, 근데 당연히. 입증 자료를 안 냈다는 거예요. 판사가
아니 이거 입증 자료가 없어서 네. 지금 이거는 최은순 씨 땅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머나. 다른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긴 입증 자료를 제대로 냈나 보지. 근데 와. 우리 재판부에는 적어도 이게 최은순 씨 땅이고 그래서 취득세를 최은순 씨가 1억여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 나는 내가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판사는 네. 그 각 당사자들이 낸 증거에 입각해서만 네. 판단을 하지 본인의 심증이나 다른 재판부에서 나온 증거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 재판부에서 나온 증거도 네. 야, 옆 재판부 야 그거 좀 줘봐 이럴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그 재판부에 나온 증거를 갖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남시 정확하게 성남시 중원구청인데 예. 여기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소명을 안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지금 그러니까 세금이 모자라는데 세수가 모자랄 텐데 넘쳐나시네 이분들은. 예. 그러니까 이 성남시 중원구청인데 네. 중원구청이 소위 삼자간 명의 신탁과 관련해서 네. 입증 자료를 내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고요. 중원구청은 증거를 내지 않은 이유와 항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답을 드릴 수 없다. 항소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되게 범죄 자체도 굉장히 지능적이면서도 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지금 굉장히 못마땅한데 네. 거기에다 지금 세금까지 못 내겠다고 항소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인데.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어느 분이 소송을 담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담당을 했는지 아니면 변호사에게 이 소송을 맡겼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소송의 경우 1심은 대체로 공무원들이 소송 담당자, 소송 진행 담당자가 네. 직접 공무원들이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공무원이 이것을 고의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네. 징계감입니다. 당연히 큰 문제죠. 당연히. 어느 누가 어느 네. 공무원이 어느 담대한 공무원이 맞아요. 그냥 일선에 그냥 그 일하는 공무원이 일하는 뭐 7급 9급 이런 공무원들이 내가 이걸 다 책임질 만큼 이렇게 자료를 소명하지 할 않을 수 수 있어요? 있는 없죠. 지금 성남시장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예요?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세상이 진짜 신신혜 씨 한번 불러야 됩니다. 세상은 노래 한번 요지경? 세상은 진짜 요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최은순 씨랑 더불어 가지고 예. 이동관 씨가 해명했잖아요. 자기 네, 아들 네, 해명에 대해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은 네.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됐지만 이사장과 통화했다. 이거 일반 학부모가 예.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인데 뭐 담임이나 피해자 예. 부모한테 용서를 빌려고 전화할 수 있지. 어떤 학부모 이사장한테 통화를 합니까?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것부터 어떻게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니 네. 나 하나고등학교에 아는 사람이 이사장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네. 나중에 무슨 뭐 구청에 항의할 일 있으면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할 사람인데.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어서. 그리고 뭐 전화까지 보냈다는데 이거 학폭에도 연락이 않았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징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입장문에는 퇴학 이외에 가장 네. 높은 징계 수위가 전학이었다. 그다음에 당시 한 학기를 더 아예 마치고 전학을 갔으면 했는데 네. 그냥 전학을 가라고 해서 문제를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대승적인 마음으로 전학을 그냥 가줬다. 이런 취지시더라고요. 근데 학폭의 그런 유형이 봤을 때 너무 악질이에요. 네. 딱 더 글로리에 나오는 친구끼리 서로 때리게 만들고 안 때리면 자기가 때리고 친한 친구들끼리 막 무슨 부하처럼 예, 때리고 예, 오라고 예, 하고 예. 말 안 들으면 뭐 책상을 책상에. 뭐 300번을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동관 특보 측에서는 뭐 남자애들끼리 그냥 툭닥거린 건 사실이지만 진정서에 나와 있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은 과장돼 있고 서로 화해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최소한 3명 내지 4명, 최소한 3명 정도의 학폭 피해자가 진짜 있는 것으로. 이름이 있더라고요. 어. 네. 그런데 한 명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설득이 나머지 없죠. 2명, 3명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면 돌파를 지금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소위 화해했다라고 하는 그 학폭 피해자는 네. 어느 순간 청문회 때가 됐던 어느 시점에는 본인이 실명을 걸고 나와서 그런 거 아니다, 과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도 해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공자가 네. 사람을 9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마지막 9등급 이하는요.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벌레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최현순 씨도 그렇고 이동관 씨도 그렇고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소감이 없어요. 9등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정말 뭔가 염치를 잃어가는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대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신 우일신 하죠. 공자님 말씀대로. 네. 예, 3부에서는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한 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누군지 모르시죠?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